자, 오늘은 수도 설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도 설비를 할 때 수도 같은 경우는 분배기를 써서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수도 원선이고요. 이제 부동전 원, 투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이제 외부로 나가는 선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 PE 관이 아주 좋습니다. 견고하고요, 튼튼하고 시골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써서 하고요. 이제 이렇게 연결될 때에는 저희가 이제 신줄 밸브 같은 거를 써서 여기서 이제 물을 차단하고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동전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이제 바로 잠고 부동전을 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에이콘 분배기입니다. 이 제품은 시중에서 잘 안 팔아요. 대관집에서 잘 안 팔고, 저도 이제 지쳐서 유성 에너텍이라는 데다가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조립을 다 해주고요. 이제 한 가지 좀 더 신경 쓰실 거면 요거는 KS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KS로 하게 되면 약간의 오차로 인해서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형 쓰시는 게, 이거를 혼동하시면 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잘 셀 수가 있어요. 체결만 정확히 된다는 전제가 붙으면 에이콘은 거의 하자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저는 다 이 제품으로 해줬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이런 제품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나가준 것은, 이것은 냉수고 이것은 온수인데, 이제 수압 테스트를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연결을 해 놓고 나중에 빼고, 이쪽에서는 이제 다시 보일러로 인입을 하나 잡아줄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에이콘을 자르실 때는 저희가 이제 이런 가위들이 있습니다. 전용 공구들이 다 있어요. 이걸로 자르셔야만 면이 매끄럽게 나가기 때문에 하자의 요소를 줄일 수 있고요. 뭐 일반 가위나 칼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용 공구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엑셀 가위라고도 하고요. 뭐 이제 P 절단기 뭐 이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셔갖고 절단을 가급적이면 수평을 유지해서 절단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저희가 속에 스텐 같은 게 요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야만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문경 가서 제가 공사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설비업자분이 이걸 하나도 안 끼고 해갖고 18군데가 물이 터졌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거를 넣어야만, 이거 안 넣으면 100% 물 셉니다. 슬리브라고 그래요. 슬리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요 속에 보면 안에 걸리는 턱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하기 편하게 그냥 레이저 딱 걸어 놓고 그 높이에서 자르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뚜둑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집어 넣으면서 2번 느낌이 나야 됩니다. 끝까지 다 체결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감으로 익히셔야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수도 설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부 밸브를 다 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싱크대 온수가 되겠고요, 싱크대 냉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분배기는 또 저희가 이제 이쪽에다 달 거예요.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저 위로 이제 가스 보일러를 해서 이제 온수 분배기, 난방 분배기는 이쪽에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기초 칠 때 맨날 보여드리고요. 단독 배관, 그러니까 여기서 화장실까지 한 라인으로 가서, 화장실에서는 제가 또 더블쳐 좀 넘겨요. 이거를 일일이 단독으로 뽑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커지기 때문에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뭐 안방, 썬룸, 뭐 다용도실 이 정도 해서 나눠서
그쪽에 가는 물 라인만 이제 체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기초에서 집어넣을 때 요즘도 보니까 엑셀이나 이런 거를 그냥 묶고 이 보온제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온제 다 넣으셔야 돼요. 이 보온제 안 넣으시면 뜨거운 물이 가다가 다 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제는 필히 하시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온을 또 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는 이 정도는 뭐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기초로 들어가는 부분에 단열재가 없이 시공들을 아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올바른 시공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보온제도 이중 보온제입니다. 이중 보온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노출을 시켜도 물이 겨울철에 잘 안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보온제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돈을 좀 쓰시라고 저는 건축주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연결 부위에는 태핑을 하시고, 은박 테이프로 1차 태핑을 하고, 뭐 청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시면 아주 뭐 문제 없이 좋은 것 같고요. 기초 칠 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눠서 생각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만약에 방통 위에서 간다든지 하면 스티로폴을 다 따냅니다. 그러면 바닥 단열이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드럼이 들어가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짓는 주택은 패시브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지금 패시브급 주택이라는 목조주택이라든지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원이 무조건 넘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가성비가 뛰어난 주택인지 판넬 주택이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넬 주택이 잘 지면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소음도 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진 집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크게 불편함을 저한테 토로하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들 숙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짜고, 아무래도 오와 열이 맞고 반듯반듯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벽에 이 다루기를 대놓은 이유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석고보드를 치고 타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또 공고리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띄워놓고 시공을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조금 제껴서 타일하고 마감을 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보일러실 같은 경우 여기는 아주 자그맣게 갔습니다. 거의 1m 공간밖에 안 되는데,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기름통도 가스통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작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큰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제 가스를 쓰실 건지 기름을 쓰실 건지 그거는 선택이 자유고요. 시골 같은 데는 아무래도 가스가 아직까지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기름이. 왜냐하면 가스가 시골 같은 데 배달하면 배달료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도시 같은 데 경기도권에서는 사실은 가스로 많이 하십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고요. 이제 요 분배기 작업을 끝내고 이제 수도를 걸어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물을 틀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석고 작업이 벽면 석고 작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벽면 석고를 해놓고 물이 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물이 새면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뜯어내는 인건비와 버려야 되는 폐기물 비용, 그리고 다시 시공해야 되는 부분, 다시 자재를 사와야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숙지하신다면 작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판단을 쉽게 내리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